뇌졸중이 발생하면 1초가 중요합니다. 회복은 포기하는 순간이 아니라 살기 위해 싸우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1초가 소중합니다. 회복은 포기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싸울 때 시작됩니다. 혹시 당신도 그분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제가 그걸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약간 어지럽고 침대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저린 느낌이 든 적 있나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나는 과일이랑 채소만 먹고 건강하게 먹는데도 왜 혈당이 높을까? 왜 의사 선생님은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고 할까? 아니면 이런 날도 있지 않나요? 아침에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입이 마르고 머리가 살짝 아픈 느낌. 마치 잠을 못 잔 것처럼요. 한국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37% 이상이 당뇨 전 단계에 있지만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매년 약 12%가 불과 2년도 안 되어 실제 당뇨병으로 진행됩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과일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아침 식사가 당분 폭탄이 되어 혈관이 매일 조금씩 손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과일을 고르는 법과 먹는 시간을 바꾸기만 해도 당을 안전한 수준으로 낮추고 뇌졸중 위험을 줄이며 기억력과 수면의 질까지 단 몇 주 만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박지훈, 한강변의 작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 의사입니다. 어느 봄 아침 67세의 박춘호 어르신이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키가 크고 걸음도 아직은 날렵했죠. 말투도 부드럽고 점잖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건강하게 살아요. 아침엔 과일로 속을 가볍게 하고, 점심엔 현미밥 먹고, 저녁엔 한강 따라 산책도 합니다. 그런데 왜 매번 검사하면 혈당이 높다고 나오죠? 제가 아침에 보통 어떤 과일을 드시는지 여쭤보니 그분이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다 자연식이에요. 샤인머스켓 포도, 잘 익은 바나나, 노란 망고, 가끔은 파인애플도 먹어요. 좋잖아요. 과일인데.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좋죠. 하지만 얼마나 먹는지와 언제 먹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처음엔 농담인 줄 아셨는지 웃으셨지만 제가 24시간 혈당 그래프를 보여드리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의 아침 혈당은 과일을 먹은 직후 급상승했다가 오전 중반엔 급격히 떨어지며 피로하고 졸리고 단계 당기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차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 과일들이 혈관을 막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처럼 단 포도, 잘 익은 망고, 바나나 이런 과일들은 혈당 지수가 높아요. 게다가 빈속에 먹으면 당이 아주 빠르게 피로 흡수됩니다. 60대 이후엔 간과 췌장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인슐린이 제때 분비되지 못하죠. 그래서 혈당이 계속 높게 머무르는 겁니다. 그 상태가 오래가면 눈, 콩판, 뇌의 미세혈관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63세 김서연 씨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처음에 그분도 이렇게 생각했죠.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마시면 디톡스가 되겠지. 하지만 3달 만에 HbA1c가 0.6% 상승했습니다. 그 후 제 조언대로 단 과일 대신 당이 낮은 과일을 통째로 씹어 먹고 식후에 나누어 먹고 오후에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를 실천했더니 3개월 후엔 혈당이 내려가고 혈압도 안정됐으며 피부톤까지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말했죠. 결국 과일을 끊을 필요는 없었어요. 먹는 타이밍만 바꾸면 되는 거였네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도 바로 그겁니다. 과일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나이와 체질에 맞는 과일 친구를 고르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잘못된 주스는 당뇨병 위험은 증가시키지만 올바른 주스는 심장과 뇌를 보호해줍니다. 저는 박춘호 어르신께
두 장에 대비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한쪽은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한 노인의 혈관이었죠. 벽이 거칠고 작은 죽상반, 이마치 이끼처럼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반대쪽은 혈당이 안정된 사람의 혈관, 매끈하고 피가 고르게 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차이, 제가 말했습니다. 가끔은 아침에 포도를 먹느냐, 사과를 먹느냐, 찬물을 마시느냐, 따뜻한 물을 마시느냐, 그 정도의 습관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그분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죠. 이걸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 혈당이 그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리진 않았을 텐데요. 그날 진료를 마치고 저는 작은 메모지를 써드렸습니다. 당 흡수 빠른 과일 4가지 줄이기, 샤인머스켓 같은 단포도, 파인애플, 망고, 잘 익은 바나나, 좋은 친구 과일 4가지 늘리기,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 과일은 식후에 공복엔 금지. This 19. 아침 전 따뜻한 물 200ml 마시기. 혈압은 아침에 2번 재고 기록하기. 2달 뒤. 재진 때 그는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공복 혈당이 136에서 110mgdl로 내려갔고 아침 혈압도 안정적이었으며 얼굴빛이 한결 건강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죠. 지금도 매일 과일은 먹어요. 다만 이젠 좋은 친구만 골라서요. 살려줘.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구이든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의사가 약을 써야 한다고 말하기 전에 내일 아침 잠깐 멈춰서 식탁 위 과일 바구니를 한번 바라보세요. 당신이 건강하다고 믿어온 그 과일들이 사실은 혈당을 요동치게 하고 혈관을 조금씩 늙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믿으세요. 딱 몇 가지만 바꿔도 그 흐름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제가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1. 겉보기엔 무해하지만 혈당을 몰래 자극하는 과일 4가지. 이 한국 연구진이 추천하는 혈관을 살리는 과일 4가지. 3. 내 혈당을 안정시키고 내장 지방을 줄이며 숙면을 돕는 과일 선택과 타이밍의 비밀. 4. 바로 오늘 당신의 한식 주방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7일 실천 플랜. 모두 복잡하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있고 제가 직접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와 함께 검증해온 방법들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한국의 60세 이상 분들이 매일 먹지만 가장 위험한 4가지 과일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 혹시 당신이 매일 먹는 게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팔로우, 댓글, 구독 꼭 남겨주세요. 실제 식단표와 과일 해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정리표를 받고 싶은 분은 댓글에 1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이번 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한글 안내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든 과일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과일은 혈당을 높이는 반면 어떤 과일은 동량을 보호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겉보기엔 무해해 보이지만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혈관을 조용히 손상시키는 과일 4가지를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저는 박지훈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서울에서 진료하며 60세 이상 한국 환자 수백 명이 이 과일의 함정에 빠지는 걸 직접 봤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말은 이랬죠. 아침엔 속이 부담스러우니까 과일만 먹어요. 그게 건강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생리학적으로 보면 그 좋은 습관이 오히려 노화된 몸에 가장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단포도, 특히 요즘 인기 많은 샤인머스켓 샤인입니다. 저도 압니다. 한국에서 포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품격 있는 선물의 상징이죠. 가을마다 마트에 반짝이는 초록포도 송이가 가득하면 누구라도 손이 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포도의 혈당지수 GI에 있습니다. 평균 65-70, 중간 이상 수준이며 작은 한 송이에 당부하는 흰쌀밥 한 공기와 맞먹을 정도입니다. 아침 공복에 포도를 먹으면 포도당과 과당이 장점막을 통해 거의 즉시 흡수되어 췌장이 인슐린 폭발을 일으킵니다. 젊을 때는 이 반응을 금세 조절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분비가 느려지고 세포 반응도 둔해집니다. 그 결과 혈당이 갑자기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지며 손이 떨리고 어지럽고 피로감이 몰려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많은 분이 이를 잠을 못 자서 그래요라고 착각하죠. 그래도 포도를 꼭 먹고 싶다면 이렇게 하세요. 한 번에 작은 포도 10-15알 정도로 제한하세요.
공복이 아닌 식사 후에 드세요. 그리고 껍질째 꼭 드세요. 왜냐하면 진짜 도움이 되는 건 단맛 나는 과육이 아니라 껍질 속의 레스베라트롤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분이야말로 혈관을 지키는 항산화제입니다. 두 번째는 파인애플. 바로 미각을 속이는 과일입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인애플은 고기 먹은 뒤에 소화 잘 되게 해준다잖아. 맞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있어서 단백질 분해를 어느 정도 돕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당분입니다. 잘 익은 파인애플 뺏기에는 약 15개 당이 들어 있습니다. 즉, 250ml의 한 컵의 파인애플 주스에는 20억 이상, 설탕 티스푼 6개 분량의 당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문제는 양보다 속도입니다. 주스 형태로 마시면 섬유질이 사라져 당이 바로 혈관으로 쏟아져 들어갑니다. 특히 혈관이 약한 분, 고혈압이 있는 분은 이 급격한 당 흡수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뇌의 미세혈관에 압박을 주어 손상 위험을 높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 65세의 이정숙 씨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파인애플 주스를 마시며 몸속을 깨끗하게 해주는 해독 주스라고 믿고 계셨죠. 하지만 석 달 후 혈당 조절 수치인 HbA1c가 6.1에서 7.2로 상승했습니다. 그 후 제가 권한 대로 주스를 끊고 점심 식사 후 신선한 파인애플 3조각만 드시게 했더니 다시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진짜 디톡스는 간을 혹사시키는 게 아니라 간을 쉬게 해주는 거였네요. 단맛이 주는 착각에 속지 마세요. 파인애플의 힘은 효소에 있지 당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망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으로 많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열대과일의 여왕입니다. 나이스! 하지만 잘 익은 망고에는 과당 프룩토스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과당은 포도당과 달리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간의 대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남은 과당이 지방으로 바뀌어 내장 지방과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중노년층에서는 망고가 혈당을 오래 끌어올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먹은 직후만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혈당이 높게 유지되죠. 그래서 당뇨 전 단계나 지방간, 중성지방이 높은 분께는 거리두기 과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망고를 정말 좋아하신다면 이렇게 하세요. 너무 익지 않은 망고를 고르세요. 한 번에 얇은 조각, 3, 4쪽 정도만 식사 후 단백질이 있는 메뉴 생선이나 두부 등과 함께 드세요.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제한하세요. 망고의 향은 달콤하지만 과한 달콤함은 간과 혈관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조금 덜 달게 먹는 용기. 그것이 진짜 건강한 미식입니다. 네 번째는 바나나. 많은 분이 가볍고 편한 아침 과일로 즐기지만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위험한 과일이기도 합니다. 바나나는 익은 정도에 따라 혈당 지수가 달라집니다. 덜 익은 초록빛 바나나는 GI 약 40, 반면 갈색 반점이 있는 잘 익은 바나나는 70, 75까지 올라갑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빠른 에너지원이 될 수 있지만 중년층이나 당뇨 전 단계에서는 이것이 곧 급속당, 즉 췌장을 혹사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최연수 C64세는 택시 기사였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바나나 2개만 먹고 운전대를 잡으셨죠. 결과는 혈당이 들쭉날쭉했고 오전 중반이면 늘 기운이 빠지고 피로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어 드시게 했습니다. 작은 바나나 1개 플러스 무가당 요거트 플러스 호두 몇 알. 단백질과 지방이 함께 들어가면 당의 흡수가 느려져 혈당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고르게 유지됩니다. 몇 주 후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오전에 졸리지도 않고 손님들하고 농담도 하게 됐어요. 바나나는 나쁜 과일이 아닙니다. 단지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공복이 아니라 다른 영양소와 함께 드세요. 그게 바로 바나나를 좋은 친구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보셨죠? 이 네 가지 포도, 파인애플, 망고, 바나나 모두 두 얼굴의 친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몸에 도움이 되지만 양과 타이밍을 조절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혈당의 배신자로 변합니다. 60세를 넘기면 몸의 포도당 처리 능력은 약 25-30% 감소, 인슐린 반응력도 젊은 시절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즉,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결과는 달라진다는 뜻이죠. 마치 오래된 자동차 엔진처럼 같은 휘발유를 넣어도 필터와 압력 조절이 더 필요한 것처럼요. 우리 몸도 같습니다. 영양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지금의 몸 상태에 맞게 조율해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식사 순서입니다. 아침 식사 때 달콤한 과일부터 먹으면 당이 먼저 혈관으로 들어가 인슐린이 조기 분비됩니다. 그 뒤에 밥이나 빵을 먹으면 몸이 더 이상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죠. 반대로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은 다음 과일을 마지막에 조금 먹으면 혈당이 20-30%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차와 함께 과일을 먹는 사람들은 대체로 혈당 혈중 지질 수치가 더 좋습니다. 2달 뒤 제가 박춘호 씨께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죠. 이젠 아침에 어지럽지도 않고 한강을 쭉 걸어도 중간에 쉬지 않아도 돼요. 이상하게 피부도 맑아지고 잠도 푹 자요. 사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혈류가 좋아지고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며 피부도 밝아지고 잠도 깊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극단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과일들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3가지 규칙만 기억하세요. 1. 공복에 먹지 않는다. 특히 아침에는 절대 금지. 이비즙이나 말린 과일 형태로 먹지 않는다. 농축당을 피해야 합니다. 3. 단백질이나 좋은 지방과 함께 먹는다. 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이 3가지만 지켜도 2023년 연세대 내과 연구에 따르면 식후 혈당 급상승 위험을 약 40%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혈관을 구하는 4가지 과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낮추며 뇌와 심장, 신장을 동시에 보호해주는 진짜 친구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팔로우, 댓글, 구독 잊지 마세요. 그리고 60세 이후 먹어야 할 좋은 과일 vs 피해야 할 과일표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정리한 무료 가이드를 보내드릴게요. 이제부터는 혈관을 지키는 4가지 과일, 한국의 중장년층에게 꼭 필요한 진짜 친구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싸지도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고르고 언제 먹느냐만 알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혈관이 젊어지고 뇌졸중, 고지혈증, 당뇨 위험이 확 낮아집니다. 박지훈 내과 의사는 이 4가지 과일만으로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환자들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제 당신의 식탁에서도 그 변화를 만들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블루베리, 비쿼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부릅니다. 혈관을 물들이는 파란 염색약. 하와이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의 탄력성을 회복시키는 핵심 물질입니다. 2022년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이 하루 70지의 블루베리를 12주간 꾸준히 섭취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평균 5, 6.7Hg 낮아지고 인슐린 민감도당 조절 능력가 약 10% 개선되었습니다. 먹는 법. 식사 후 30분쯤 공복이 아닐 때 드세요. 즙을 내지 말고 통째로 드셔야 효과가 유지됩니다. 냉동 블루베리는 자연 해동하거나 미지근한 물에 살짝 데워 드시면 됩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오트밀 죽에 함께 넣으면 이상적입니다. 하루 반 컵 정도면 뇌와 눈의 혈관을 보호하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윤미자 씨 62세는 아침마다 혈압이 높고 자주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분께 블루베리 80찍을 하루 꾸준히 드시게 하고 오후 산책을 더하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뒤 그녀의 혈압은 놀랄 만큼 안정되었고 요즘은 잠도 깊고 머리도 맑아요. 블루베리는 제 나이의 천연 진정제 같아요. 라며 웃으셨죠. 정말 그렇습니다. 작은 한 줌의 블루베리, 그게 바로 혈관과 기억력을 지켜주는 파란 방패입니다. 2번째는 사과, 애플, 타오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죠. 하루 1개의 사과면 의사도 쉴 수 있다. 그만큼 사과는 혈당과 혈관에 좋은 과일의 대표입니다.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사과 껍질에는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염 신경보호 성분이 들어있어 혈관 염증을 줄이고 뇌세포 노화를 늦춰줍니다. 먹는 법 팁.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위염이 있다면 식후에 드세요. 위가 건강하다면 식전 20분 전에 먹으면 탄수화물 흡수를 줄이는 데 좋습니다. 꼭 껍질째 드세요. 단, 왁스가 없는 사과를 깨끗이 세척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작은 사과 1개, 특히 점심 식사 무렵에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포만감이 오래가며 단 음식에 대한 욕구가 줄어듭니다. 제 환자 이명수 68세씨는 점심마다 디저트로 케이크를 꼭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께 케이크 대신 작은 사과 1개를 추천드렸죠. 2개월 후 체중이 3kg 감소, 당화혈색소 HbA1c는 6.8, 6.1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친구를 바꿨을 뿐인데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도 맑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작은 사과 1개. 그게 바로 혈관과 뇌를 위한 가장 단순하고 똑똑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 즉 붉은 심장이라 불리는 열매입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 성분은 LDL 산화를 억제하고 혈관 내막을 보호해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야채로 생각하지만 사실 토마토는 심장과 혈압을 위한 최고의 과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과 함께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저는 60세 이상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매일 중간 크기 토마토 1개 또는 방울토마토 80개를 꾸준히 드세요. 아침에 삶은 달걀과 함께 먹거나 샐러드에 곁들여도 아주 좋습니다. 단, 이뇨제 복용 중이거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칼륨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 외 대부분의 사람에게 토마토는 가장 손쉬운 혈관 보호식품입니다.